네, 현재 2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폭이 그리 높지 않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2.46% 올라주고 있어요. 이런 시장 또 무엇을 봐야 될지 두 분의 레몬리서치 대표 그리고 이사님과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이상엽 이사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레몬의 날이죠. 이 두 분들과 함께 살펴볼 종목 무엇이 있는지 첫 번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새내기주 파워, 금양 그린 파워. 금양 그린 파워가 현구간 또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시장과 무관하게 올라주고 있는데 금양 그린 파워, 이 회사가 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시끄러웠기에 알겠지만 새내기주라서 모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금양 계열사 아닙니다. 네,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부터 찾아봤어요. 네, 네. 아니고요. 네. 네, 그냥 다른 회사인데 이 회사가 전기 공사 잘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토목 건축 쪽에 전기 공사하는 회사인데 예전에 일반 청약 그 공모 당시에 1312대 1, 그러니까 자금만 한 4조 5천억 몰렸다라는 것 때문에 그때 작년에 하반기 때 들어오면서 그때 어느 정도 어떤 그 상장 절차를 밟았던 회사들은 아무래도 몸값을 낮춰서 했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싸게 들어왔다라는 관점 쪽에서 관심이 높았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연일 한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회사가 하는 쪽이 신재생 에너지 쪽, 그리고 또 글로벌 플랜트 수주 사업 쪽, 뭐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다 갖다 붙네요. 네,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 낼 것이다 라는 쪽에서 수혜 기대감으로 붙어 오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125억 나왔고요. 시총이 지난 상장 당시에는 그래도 괜찮다는 부분이었는데 맞아요. 지금 3천억이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한 230억 정도 예상하는데 이거는 회사 측 얘기다 보니까 한 80% 늘어날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부분들, 만약에 이게 달성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렇게 비싸지는 않죠. 근데 전기공사하는 회사 치고 밸류를 이만큼 줄 것인가,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움직이는 거는 개인 중심의 매수세라는 것들도 체크를 해보시는데 보통 그런 거 있죠. IPO에서 막 달릴 때 잘못 쫓아가면 경험 있으시죠? 네, 있죠.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양 그린파워도요, 상장 첫날에 워낙 뜨거웠어요. 그리고 변동성도 컸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으로 멈추는 것인가 했는데 어제 분위기 전환시켰고 오늘도 추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일단 금양이라는 거에 들어갔다, 이름에 금양이 들어간 거에 아마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 않았겠느냐, 이 역할도 어느 정도 있었겠다라고 의견 주시는데 그럴 수 있죠? 잘 모르고 금양 관련주인 줄 알고 살 수도 있죠? 살 수도 있는데 확인해보고 수익 나고 또 바로 팔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게 수요 예측 당시보다 그 의무 확약 비율이 뭐 상장 전에 또 이렇게 높아진 것도 네, 수급적으로는 좀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이었었고요. 좀 이제 경쟁력을 살펴보면은 이제 뭐 설계 조달 시공이 EPS만 좀 참여하다가 이제 영역을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부분 그쪽이 이제 뭐 타당성 조사도 하고 이제 뭐 발전소 운영 등 이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진출했다는 게 조금 뭐 특징적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제 첫 페이지, 첫 화면이 그냥 사진이 아니고 이제 영상인데 이제 해상풍력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좀 해상풍력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것도 뭐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셔도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향후 해상풍력사들이 이제 발주할 이제 연결 설계나 뭐 추가 설계에도 이제 참여할 예정이고, 이제 상장을 통한 그 자금 확보한 것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또 풍력 쪽으로 뭐 사용될 예정이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E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세 설계부터 이제 참여를 하곤 하는데,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EPC와는 달리 이제 기본 설계부터 참여를 해서 뭐 연길 설계까지도 이제 참여를 하면서 이제 뭐 그동안에 뭐 축적된 노하우나 뭐 기술력이 좀 입증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전망되는 실적을 어느 정도까지 좀 이제 커버해 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장 초기의 경우에는 PER적인 면에서 좀 매력적이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미 상한가를 2번이나 기록한 상황에서 PR까지 따져본다면 약간 좀 고평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금양 그린파워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슬슬 차 실현을 하는 게 좋을까요?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죠. 저도 축하드려요. 네. 거의 야수의 심장으로 대응하셔서 축하는 드리는데 그러니까 상장한 종목에 대한 공격적인 대응은 좀 그렇긴 합니다. 어떤 뭐 특별한 투자 아이디어가 있어서 대응하는 것보다 지난번에도 뭐 꿈비 이런 것들도 좀 그랬었죠. 그러니까 가다가 결국에는 일단 꺾이긴 꺾입니다.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 좀 대응을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근데 네. 그 국내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한 11곳 가운데 무려 8곳이 첫날 따상을 기록했대요. 원래 작년은 IPO의 무덤이라고 했었는데 네. 그렇죠. 이번에는 좀 가격적인 매력이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쏠리고 있거든요. 이런 세네 개주를 한번 잘 눈여겨봐야 될까요? 그런 종목 있을까요? 이제 많은 종목군들이 상장하면서 이제 강한 흐름을 보이는데 일단 정부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제 그쪽 분야에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또 시장에서 뭐 관련된 핫한 섹터랑 관련된 기업인 게 좀 시장에서 좀 부각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정권 2년 차 때 이제 정부 정책과 관련돼서 수많은 섹터들이 좀 모멘텀을 받곤 하는데 올해도 보면은 뭐 신성장 4.0, 뭐 로드맵이라든가 뭐 정말 많은데 그래서 꿈비 같은 경우에도 그 정부에서 관심이 많죠. 저출산 관련된 그 부분도 이제 관련된 부분이고 또 제이오나 나노팀 같은 경우도 제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16일 날 상장됐죠. 뭐 공모가로는 13,000원이었는데 현재 주가가 한 2배 정도 상승했는데 이 제이오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나 항공우주나 또 CNT 도전제까지 또 이제 연기가 되면서 좀 이렇게 파동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뭐 단기적으로는 또 자리를 잡으려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뭐 나노팀 같은 경우에는 뭐 3월 초에 이제 상장했는데 또 전기차 배터리 등 또 관련된 쪽이어서 정부랑 관련된 거나 또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그런 섹터다 보면 그런 종목군으로 좀 상대적으로 또 관심을 또 많은 분들이 갖는 것 같습니다. 꿈비, 제이오, 나노팀 이야기해 주시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이 셋 중에 좀 선호하는 종목 있으세요? 찍으라고요. 찍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근거에 의하여 예. 선호도를 보자면 또 찍으면 어제 뭐 사마 알비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 제가 안 그래도 칭찬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닙니다. 그냥 아무 얘기 없으셔서 혼자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제이오가 제일 나을 것 같고요. 제이오가요?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거는 CNT 도전제 쪽입니다. 네. 도전해야죠. 근데 이게 실리콘 음극재로 변하기 시작하는 게 한 2025년대. 그때는 이제 가장 많이 확대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거 하나만 있으면 안 되죠. 감쌀 수 있는 도전제가 필요한데 탄소 나노로 적용해서 나올 수 있는 도전제. 이쪽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쪽에서도 당연히 또 커질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성장성은 크되 주가가 먼저 반영한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살짝 뭐 눌렸을 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이오 꼽아주셨어요. 저는 요즘 김민수 대표님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에코프로로 배합했을 때 TCC 스틸 한번 봐보는 거 어때? 라고 했는데 TCC 스틸의 주가가 좋았고 어제는 저희가 또 마침 사마알미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급등했어요.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도 수익 감사합니다라고 의견 주셨거든요. 양화숙님께서요. 사마알미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매도해도 될까요? 그냥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한 5만 거의 다 왔습니다. 한 5만 5천 원대 정도까지는 터치하지 않나 싶긴 한데 중요한 거는 장기 공급 계약이다 보니까 우상향 레벨은 계속 갈 것이다라고 보게 되면 또한 비중 줄였다가 다시 또 눌림목 들어올 때 사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알루미늄 박도 뜨겁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안에서 봐야 될 종목들 쫙 골라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글로벌 빅3 등극, 작년 글로벌 빅3에 등극했어요. 전 세계 판매량으로 3위를 기록한 건데 무엇이 이렇게까지 현대차를 잘 달리게 했을까요? 이상미 이사님? 네, 현대차 그룹이 작년에 거의 한 700만 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이제 넘버 3에 이제 올라왔는데 중요한 부분이 뭐 제네시스도 뭐 많이 팔렸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공급망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이제 충분히 이제 한 것이 이제 생산에 이제 원활하게 작용을 했었는데 이게 작년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1월, 2월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 현대차 기아는 실적이 좋은데 판매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계속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전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게 뭐 긍정적인 부분으로 현대차 그룹에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현대차 그룹 뭐 좋은 얘기 정말 많습니다. 작년에 그 설립한 지 한 약 100년 정도 된 자동차 평가 기관에서 이제 올해 차 시상식 19개 부분을 했는데 8관왕을 차지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품질이나 안전이나 뭐 주행 성능 관련돼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미국에서 현대차 그룹의 점유율이 10.8%, 유럽에서 9.4%를 기록하면서 이쪽에서 모두 최고를 기록을 했었고, 앞으로는 또 인도 쪽 시장도 좀 중요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다가오는 IRA 그리고 CRMA 이 강한 뉴스가 있잖아요. 이걸 앞두고 전기차의 판매를 촉진시킬 때는 현대차의 수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아니다, 현지 생산이라는 너무 좀 직접적인 키워드가 있어서 피해다. 그 안에서의 의견이 좀 분분한데 어떤 생각, 어떤 의견 쪽으로 보시는지. 저는 대표님 이야기 안 들을게요. 요거는 이제 이상엽 이사님의 솔직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발표되는 수치를 제가 좀 확인을 했는데 네. 2월 달에 수치가 이제 완성차,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포함해서 뭐 내연기관 차까지 해서 실적 판매가 좋긴 했어요. 근데 전기차는 현대차랑 기아차가 미국에서 전기차 2월 판매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1%가 감소를 했네요.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영향이 없진 않구나, 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일대 렌터카 업체 등의 그 사업용으로 좀 판매되는 그쪽 부분이 이제 풀리 쪽인데, 2월 달만 놓고 보면, 지난달이죠, 먹구제인데 2월 달 판매 놓고 보면은 소매 쪽에서의 판매는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3% 판매가 조금 증가했는데, 이쪽 렌터카 쪽, 그러니까 이제 미국 보조금을 현대차 그룹도 받을 수 있는 쪽은 오히려 무려 48%나 증가를 했네요. 그래서 근데 미국에서 이쪽 부분이 올해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48%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지금 많이 공략을 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지금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전기차 MS 마켓쉐어를 좀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비기는 좀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 부분이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뭐 우려가 컸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그래도 뭐 괜찮겠는데, 보완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큰 우려는 좀 지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랑 기아의 미국에서의 전기차 2월 판매가 14%가량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다. 네. 그러면은 이 역시 영향을 아예 안 받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견 주셨어요. 최근에 현대차랑 기아가 그래도 버티고 있긴 해요, 주가상으로. 오늘 또 기아가 더 많이 오르고 있고. 그런데 그 외에 2차 전지 소재, 폐배터리,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의 상승을 보자면 현대차랑 기아의 상승은 에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대형주라서 그렇죠. 대형주라서. 네. 근데 성과 나오는 거와 또 자사주 매입 들어가는 거 보면은 기아가 제일 낫다고 뭐 그게 그대로 보여지는 거니까요. 근데 제 관심은 이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렇게 그래도 선전하고 있는데 부품사들은 더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기차 쪽 물론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전용 공장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같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성과를 내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쪽에서 한 종목 눈에 띄는 회사는 아진산업입니다. 오히려 부품 쪽으로요. 네, 이 회사는 작년도 실적 나온 거 비하면 이렇게 잘 나왔는데 왜 시총이 1,200억도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회사는 부각받으면 좀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보통 기아차 쪽에 미국 공장에 협력사로 돼 있는데 특히 이번에 저희가 얘기하는 미국 전기차 부품 공장에 들어가는데 한 4,400억 투자해서 같이 협력사 1호로 진출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성과는 더 나올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소외된 자동차 부품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네. 서현이와라던가 화신의 주가 상승은 좀 가파르게 나왔는데 네. 이 아진산업이 좀 더뎠던 이유가 있을까요?
몰랐던 거죠. 그냥 아. 네. 그래서 그 나왔던 뉴스랑 보게 되면 이제 계열사랑 같이 동반돼서 그 어떤 담보와 함께 들어가다 보니까 저 자금 사정 괜찮을까라고 하는데 보니까 큰 무리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성과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기아의 성공과 그에 따르는 현대차까지 협력하기 시작하는 변화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또 이제 대표적인 안전장치 관련된 쪽에 변하다 보니까 전기차도 중요하겠죠. 그러면 성과는 나올 것이다의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아진산업, 잘 몰랐기에 우리가 또 그만큼 보지 못했던 것 같네요. 이 종목을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두 번째까지 알아봤고 마지막 특징주 만나보시죠. 수요가 회복된다면 IT 대장주는 누가 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에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소식 때문에 또 반도체 주가가 움직이는 것도 맞죠? 네네, 영향이 있어 보이고요. 금액이 좀 크네요. 그죠? 네네. 그래서 2042년까지 굉장히 좀 먼긴 하지만 이제 네. 300조 원 규모의 이제 민간 이제 신규 투자를 이뤄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특히 용인에 이제 세계 최대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 부분만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굉장히 세분화해서 나왔는데, 그 첨단 산업 쪽 6대 분야에도 이제 550조 민간 투자를 이뤄내야 된다. 그래서 강한 의지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발표된 이와 같은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이 좀 구체적인 그런 과정을 밟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래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14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이게 첨단 반도체 팹 5개를 구축하고 또 소부장 등 이제 뭐 파운드리 쪽 이제 최대 기업들 150개를 유치한다고 해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뭐 메모리 분야 이제 초격차를 위한 이제 가정을 밟는 것 같은데, 큰 흐름에서 보면은 삼성전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가 2025년에 차량용 메모리 1등 하려고 하고 있고, 또 2030년에는 파운드리 글로벌 넘버 1이 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은 한 10년 전부터 5년 전부터는 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일련의 과정일 수도 있겠고, 또 옆에 나라 보면은 일본이 지금 반도체 강국 그 부활을 꿈꾸면서 지금 뭐 TSMC도 굉장히 유치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지원금을 또 주면서 유치하는 모습을 봤을 때 또 국내도 필요한 거죠. 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도 이와 같은 좀 대책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승에 SK하이닉스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어요. 2.34% 내리고 있고 삼성전자는 그래도 1.53%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둘의 종목이 상대적으로 다른 부품주, 다른 소부장보다 좀 부진한 이유는 실적, 머니쇼크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네.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현 주가랑 괴리감이 크더라고요. 여기서 또 들어가는 우리 앵커님에 대한 퀴즈. 네. 네. 차트 이렇게 된 상황이고, 네. 네, 삼성전자 6만 원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네. SK하이닉스 사자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저는 안 삽니다. 네, 잠깐만요, 매수 좀. 네. 또 그럴 줄 알았어요. 일단 저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습니다. 이제 보통 차트와 그리고 또 기술적인 얘기 또 최근에 나오는 동향을 다 보게 되면 거의 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망할 것처럼 얘기 나오는 상황들인데, 게다가 삼성전자 1분기 반도체 쪽에서 3조 2천억 적자 얘기 나오고 있고, 총 1분기 영업이익이 8천억대까지 나왔습니다. 보통 몇십조 내던 회사가 그러게요. 8천억까지 나왔다. 그러면 이런 경기 사이클과 함께, 그러니까 경기의 흐름들과 같이 타는 어떤 대표적인 종목들이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다. 이거를 대하는 저희의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뭐 성장주 관련된 쪽에서 막 또 랠리가 나오고 지금 다 2차전지만 보고 있는데, 맞아요. 이쪽이 어느 정도 자리 잡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이클적인 움직임 쪽에서 나왔었을 때의 변화들도 나중엔 아이고 그때 그랬었지 뭐 그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못 쫓아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 나중에 알겠습니다. 또 연말에 다시 추워질 때쯤 그때 한번 또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맞아요. 제 투자 패턴의 가장 큰 허점이기도 해요. 제가 왜냐면 최근에 LG전자 우상향하는 거 보면서 작년에 그렇게 뭐 가전제품들 망할 것처럼 말할 때 왜 그때 내가 LG전자를 보지 않았을까. 위기가 기회일 수 있었는데 라는 후회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반도체를 좀 더 유심히 봐야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IT가 살아난다면 1분기 정도가 바닥일 거라는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대장은 누가 될까요? IT 대장주. 섹터도 괜찮아요? 네.
일단 뭐 폴더블 폰에 대한 관심은 뭐 오늘 뭐 이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여러 번에 다루기도 했는데 네. 이제 하반기가 좀 이제 주될 것 같아요. 좀 더 모멘텀이 클 것 같은데 이제 폴더블 폰 이제 대중화로 인해서 이제 향후 5년간 이제 연평균 한 2.6%뭐 다른 일반 스마트폰은 이제 오히려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덜 팔리는데 오히려 이제 5년 동안 뭐 2.6% 매년 이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게 OLED 쪽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폴도 그렇고 이제 XR 기기도 그렇고 이게 OLED가 TV뿐만이 아니고 뭐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나 차량용까지 이어지면서 좀 확대되는 그런 원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OLED 쪽에서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뭐 덕산 네오로서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조금 뭐 다른 부분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올해부터 좀 달라진 게 뭐냐면은 좀 배당도 좀 주려고 하네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 증가분의 20% 내에서는 배당을 반드시 주는 게 아니고 배당 여부를 또 이제 확인해서 이제 주려고 하는 것도 그래서 이와 같은 또 변화가 또 이제 주주를 좀 생각하는 측면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IT 쪽으로는 뭐 EUV나 또 이제 뭐 차량용 반도체 뭐 이 두 개 쪽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EUV, 폴더블폰 이야기해 주면서 덕산 네오룩스 꼽아주셨어요. 김민수 대표님, 지금 네. 아진산업의 분봉 차트가 막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특징주 시간에 나오는 종목도 유심히 보시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네,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근데 좋은 종목을 좋다고 얘기하는 건 뭐 누가 당연한 뭐라고 거죠. 할까 싶어서 뭐 작년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싸다라는 얘기는 뭐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IT 쪽에 관심 갖는 회사가 너무 많은 게 탈이긴 한데 그렇죠. 하나를 찝는다라고 하게 되면 제 탑픽은 캠트로닉스입니다. 캠트로닉스요? 네, 이 회사는 지금 지난번에 시설 투자 공시를 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랑 같이 연관돼서 앞으로 뭘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아이패드 이제 OLED 쪽으로 바뀌죠. 거기 들어가는 후공정, 시각 공정을 단독으로 수행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독이면 물량 많이 받을 거고 그에 따라서 연간 영업이익 한 1년에 걸치는 부분들 다 시설 투자했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의 성과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계속 주가도 많이 빠진 상태여서 좀 돌아오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한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IT 안에서의 대장주 또 관심주 많지만 그 안에 캠트로닉스 소개해드렸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도 나왔고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두 분의 레몬과 함께 특징주 다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